피할 수 없는 노화와 질병, 그 속도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파고들어 혈관과 장기를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 만성염증. 만성염증의 공격으로 노화와 질병의 늪에 빠진 한 여성의 이야기. 당화 혈색소 수치가 13.8이라 하더라고요. 내 몸속에 너무 염증과 많은 당 독소가 있어가지고 너무 아픈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질병이 휘몰아치는 이유.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우리 몸에 서서히 쌓이면서 하루하루 늙고 병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명을 갉아먹는 만성염증의 폭주.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 질병과 노화의 흔적, 만성염증을 지워라. 안녕하세요. 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김대환입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덜 먹는데도 살은 왜 이렇게 계속 찌는 거지? 아픈 데는 없는데 이상하게도 피곤이 안 풀려. 이 별것 아닌 듯한 이 신호들, 사실은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번지고 있는 염증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급성염증이 한바탕 쏟아지는 장대비라면 만성염증은 눈에는 잘 띄진 않지만 하루하루 서서히 스며드는 가랑비에 가까운데요. 이 가랑비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혈관을 끊임없이 좀먹고 뇌나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손상시키죠. 결국 노화와 질병의 속도를 확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은 이 만성염증을 만병의 근원 혹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염증과 싸우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전쟁이 한창인 그녀의 이야기. 지금 그 전장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늘 신선한 식재료를 꼼꼼히 고르는 정정숙 씨. 몸에 좋은 것이라면 한 번 더 눈길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해요? 이건 2,500원이고요. 이거 네. 국산품이라 4,000원. 그러면 국산을 먹어야죠. 아무래도 뭐 좋은 재료, 일단 제 몸에 좀 좋은가 뭐 이런 거 위주로. 최근 급격히 불어난 살과 건강 악화로 식단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이기에 한 끼 반찬조차 신중히 고릅니다. 이거 열무는 어떻게 해요? 열무는 지금 작은 통은 5,000원이고요. 큰 통은 10,000원이고요. 이거 단맛은 덜하죠? 단맛은 없어요. 저 김치 단맛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아니 당뇨 환자라 조금 네, 덜 달고 뭐 이런 걸 사주니까. 뭐 설탕하고 이런 걸 전혀 안 넣어서 네. 당면은 없어요. 네. 그거 2개만 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당화혈색소가 9점대 여기서 좀 한 몇 년 안 내려와서 이제 고생을 좀 해서 식단을 바꿔보면 좀 괜찮은가 싶어서 이제 좀 바꿔보려고. 조금만 무리해도 식은땀이 흐르고 몸이 금세 지칩니다. 당뇨병과 8년째 싸우고 있지만 익숙해지기는커녕 더 힘겨워졌습니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숙 씨. 어지러다. 손끝이 시리고 저려 제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눈앞은 점점 캄캄해집니다. 다급히 꺼내든 건 늘 가방 속에 넣어 다니는 초콜릿. 이런 위기를 몇 번이나 겨우 달래야 했습니다. 부디 큰일이 아니길 그저 바라기만 하는데요. 어디 좀 안 좋으세요?
아니 이제 가끔씩 이렇게 좀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멀미 나는 것처럼 어지럽고 힘들어요.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저혈당 발작. 순간 정신마저 아득해집니다. 하루하루 고통만 쌓여갑니다. 집 앞 시장에 다녀오는 길조차 정숙 씨에겐 전쟁입니다. 힘들다.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에 일상도 마비가 되고 맙니다. 내일은 힘드나 오늘은 더 힘드네요. 아 어지러워. 숨조차 벅찬 순간 아휴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겨우 몸을 일으켜 점심을 준비해보지만 공복에는 혈당이 곤두박질치고 먹기만 하면 혈당이 치솟습니다. 끝없는 혈당의 롤러코스터. 이젠 먹는 것 하나도 두렵습니다. 과거에는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라면 너무 좋아해서 일일 일식을 해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당에 좋다는 식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제가 체중이 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도 겸용해서 괜찮은 그 둘이 합이 맞는 음식을 많이 선택하게 돼요. 혈당이 오를까봐 간을 볼 때조차 망설여진다는데요. 과거엔 자극적인 양념을 즐겼지만 이젠 저염식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맛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었죠. 당을 최소화한 단출한 밥상. 밋밋한 맛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먹을 때마다 혈당 걱정에 불안만 커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식단. 변화는 있을까요? 아직은 좀 들쑥날쑥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잡혀가겠죠. 오르락 내리락 끝없는 혈당 스파이크. 이젠 식전 식후 혈당을 꼭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혈당이 높네. 식후 혈당이 무려 300을 넘어섰는데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는 무려 200 이상.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제가 당뇨 진단 받기 전까지는 조금 과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뭘 해도 지치지도 않고 남들 뭐 이렇게 뭐 병원 가네 이러면 저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유엔 12달 병원 갈 일이 없어요. 뭐 결혼할 때는 뭐 한 60kg 초반대 한 2, 3kg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뭐 아기 놓고 10kg 불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쪄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혼 당시 날렵한 몸매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몸속에 염증이 쌓이고 살과 함께 질병이 늘어갔습니다. 이제 체중은 87kg. 몸무게와 함께 질병도 도미노처럼 몰려왔습니다. 이제 피 검사해서 보니까 그 당화 혈색소 수치가 13.8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안 오고 못 빼기는 적인데 어떻게 버티고 있었냐고. 당화 혈색소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 정상은 5.6% 이하. 정숙 씨는 무려 2배 이상으로 합병증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결국 합병증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혈관 건강은 무너졌습니다. 당뇨약, 아침약, 저녁약. 당뇨약이 3가지고 요 하얀 약이 고지혈약이고요. 이게 고혈압약이고 나머지 3개가 당뇨약이에요. 언제까지 약에 의지해야 할까?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정숙 씨의 숨통을 조여오는 혈관 질환, 날마다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혈관 쓰리고,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겹치면 심장과 뇌,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몸속에 너무 염증과 많은 당 독소가 있어가지고 너무 아픈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좀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되니까 좀 우울증도 같이 왔어요, 사실은. 만성염증, 그냥 몸이 조금 피곤해지는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하면 돌연사의 직접 원인이 되는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죠. 이 암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08년 의학계의 치료 경향을 바꾼 주피터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는 심장 질환 환자 중 무려 30%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심증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다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이후 의학계는 심혈관 질환을 단순히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는 병이 아니라 만성염증 질환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도 비슷한 결론을 냈는데요. 암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의 핵심, 그 중심에 만성염증이 있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대장암, 폐암, 유방암, 담도암, 심장암, 백혈병 같은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을 뿐더러 암으로 인한 사망의 15에서 20%가 염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성염증의 파괴력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단한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 개의 비커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몸, 다른 하나는 염증이 쌓인 몸이라 가정하고 염증을 대신하는 요오드 용액을 같은 양 넣었습니다. 건강한 몸에는 염증이 쌓이지 않고 변화가 없는 반면 만성 염증이 쌓인 몸은 순식간에 염증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은 우리 몸속에 어떤 손상을 남길까요? 각각 비커에 바나나를 넣고 관찰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건강한 몸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만성 염증이 쌓인 몸에서는 노폐물이 발생했습니다. 즉, 건강한 몸은 염증을 해독하고 배출할 수 있지만 만성 염증이 몸에 쌓이면 각종 노폐물과 독소가 스며들어 조직이 썩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만성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진다면 뇌와 심장 같은 주요 장기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쌓이면서 온몸을 녹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만성염증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노화와 질병은 이미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성염증은 삶의 작은 순간까지 파고듭니다. 몸은 힘들지만 집안일을 놓을 수는 없어 애써 청소를 해보는데요. 그러나 요즘 집안 물건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장애물이 되어 다가옵니다. 또 부딪혔네. 다리가 멀쩡할 날이 없네. 뭐 이렇게 돌아서다가 이게 인지를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앞이 좀 깜깜해졌다가 이렇게 저게 하는 증상들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툭 부딪히고 그래서 다리에 상처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다 이런 거 흔적들이 이런데 다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상처가 당뇨 환자들이 빨리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물 때쯤 또 다치고 하면 이렇게 오래 가가지고 이게 다 좀 시간이 지난 애들인데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면서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시력, 익숙했던 글자와 화면이 점점 흐려져만 갑니다. 왜 이렇게 또 어지럽냐. 게다가 두통, 손발 저림까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정숙 씨처럼 고혈당이 지속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돼 시력을 잃을 수 있고 말초 신경이 망가져 손발이 괴사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당뇨 증상이 좀 더 심해지고 뭐 이렇게 합병증까지 이렇게 오는 시점이 되니까 나는 좀 더 일찍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나? 조금만 더 젊었으면 또 관리를 했을까? 뭐 이렇게 좀 후회가 되죠. 만성염증이 불러오는 무서운 연쇄 작용,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끔찍한 당뇨 합병증까지 노화와 질병이 전신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정숙 씨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요즘 뭐 특별하게 불편한 증상 같은 게 있으세요? 이렇게 좀 당이 들쑥날쑥을 잘해서 좀 오늘도 낮에 다니면서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결과가 안 좋을까봐 이제 조바심이 나서 뭐 이렇게 잘 여쭤보려니까 불안해요. 오늘 이제 몇 가지 검사들을 좀 진행했는데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뇨 관련된 당화혈색소는 6.5가 기준인데 지금 8.9 정도로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예요. 급성염증은 지금 0.5 기준에 한 1.5 정도로 정상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급성염증 반응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 이렇게 염증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이제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주지 않으시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급성염증, 만성염증 모두 정상치를 훌쩍 넘은 상태. 혈당도 조절되지 않아 합병증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나이도 오늘 측정을 해봤는데 지금 나이대에 비해 한 30살 정도 좀 많아요. 혈관 나이는 한 83세 정도. 네. 30살이나. 네, 그래서 지금 혈관이 좀 딱딱하다는 얘기라서 이제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발생할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로 심뇌혈관 질환까지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혈관 나이가 뭐 한 30살이나 늙었다 이러니까 얼마나 좀 노력을 해야 저게 개선이 될까 뭐 머릿속이 복잡해요, 사실은. 서서히 그러나 가랑비처럼 끊임없이 정숙 씨의 몸을 갉아먹은 건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 속 염증은 점점 쌓여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줄인 뇌와 심장을 조여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숙 씨의 경우 혈관을 타고 번진 만성염증이 노화는 물론 각종 질병의 속도를 높이면서 결국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섭게 달려오는 이 만성염증이라는 열차, 우리가 늦추거나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 만성염증이 쌓인 몸을 꼭 빼닮은 때와 얼룩투성이 거울이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보이지도 않죠. 제가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얼룩과 때가 사라지자 맑고 투명했던 거울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청소를 해주면 이 거울처럼 다시 맑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몸속 염증을 지우고 노화와 질병의 가속화를 멈춰서 건강한 삶을 되찾은 항노화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지독한 만성염증의 흔적을 지우고 인생을 거꾸로 되돌린 한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무대는 수영장. 마치 인어공주처럼 아름다운 자태로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한 여성. 장비 하나 없이 단숨에 수심 5m. 숨 한 번으로 깊은 물속을 가르며 고요한 수중에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건강 미인. 그녀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여행처럼 살고 있는 인어 강사 김지영입니다. 밝은 미소가 매력적인 동안 미인 지영 씨. SNS 속 그녀의 일상은 이미 많은 여성의 워너비. 스쿠버, 프리다이빙, 각종 해양 스포츠 자격증까지. 멈추지 않는 열정은 많은 이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젠 아들과 함께 즐기는 운동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호흡과 수압, 그리고 정신력까지 고난도의 스포츠도 지영 씨에게는 여유롭기만 합니다. (50세의) 나이도 무색하게 만드는 에너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옆에서 20대 아들은 오히려 힘겨워 보이는데요. 지친 아들과 달리 지영 씨는 여전히 거뜬합니다. 어머니 연세에 비해서는 체력이 너무 좋은 편이죠. 제 또래 애들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어머님 그러면 원래 이렇게 좀 몸매도 날씬하시고 이게 건강하셨던 거예요?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한 20kg 이상이 살이 쪘었고, 그리고 그때 막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뭐 질환들이, 염증성 질환들이 많아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이것저것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중년 이후 염증이 쌓이면서 급격한 노화와 비만에 시달렸던 시절. 잦은 요요로 전신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제가 굉장히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에요. 굉장히 많이 쪘을 때는 73kg까지 이제 나갔었고,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먹었죠. 그리고 계속 그냥 독소가 쌓이는 느낌? 몸에서는 배출이 안 되고 붓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몸이 안 좋아지고 피곤하고 그래서 또 자고. 하지만 지금은 무려 20kg 감량에 성공. 건강을 되찾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동안 미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 지영 씨. 그녀의 생존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 힘들지 않아? 너무 힘든데? 그치? 엄마 갖고 온 거 있는데 올리브유 하나 먹을래? 올리브오일? 지영 씨가 늘 챙기는 건강 비밀. 엄마 근데 이거를 다이빙장에도 가져와? 엄마 이거 맨날 가지고 다니지. 이거 엄마 염증 지우개잖아. 엄마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 아침 공복에 꼭 챙겨 먹는다는 지영 씨만의 염증 관리 비법.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맛이 어때? 약간 맵네. 그치. 끝맛이 약간 알싸하기도 하고. 좋은 올리브 오일에서는 알싸한 맛이 많이 느껴진대. 건강해지는 느낌이지. 저는 이제 공복에 먹는 이유가 속이 안 쓰리고 편하더라고요. 염증이 쌓이는 거는 한순간이어서 꾸준히 섭취해가지고 염증 관리하고 있고요.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살찔 걱정도 없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염증 지우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노화와 질병의 흔적을 지우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그것은 다름 아닌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단일 불포화지방산 공급원으로서 올레산의 함량이 높아서 심혈관 건강 유지에 탁월하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작용이 뛰어나서 천연 항염제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이자 지중해 무병장수 식단의
대표 선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할리우드 스타들의 저속 노화 식단에도 빠지지 않는 필수템. 올리브오일은 비만 예방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 과체중의 성인 여성에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함유된 아침 식사를 제공한 결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지방 감소율이 약 80%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속 노화, 그러니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화제가 되면서 이 지영 씨처럼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챙겨 마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복 올리브 섭취. SNS와 이 셀럽들 사이에서도 건강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이 폴리페놀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폴리페놀은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로부터 방패가 되어주고 세포를 지키며 노화를 늦춥니다.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리브가 세계 3대 장수 식품으로 늘 꼽히고 대표적인 장수 국가인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도 천연 항생제, 자연이 준 아스피린 같은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복 올리브 오일 섭취, 그 습관으로 몸속의 염증을 지우고 노화와 질병의 속도를 끌어낸 지영 씨, 그녀의 하루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만성 염증에서 벗어나 동안미인으로 거듭난 지영 씨. 그녀에겐 특별한 모닝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루틴,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속을 채우는 것. 염증을 지우는 두 번째 루틴, 밤새 굳은 근육을 풀어내는 요가.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 배출을 촉진합니다. 하루의 활력을 깨워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진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깨가 좀 안 좋고 목도 안 좋아가지고 뭐 병원에서 뭐 이렇게 도수 치료라든지 침 맞고 뭐 약물 주사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요가를 꾸준히 하면서부터는 제 몸을 알게 되니까 틀어진 부분도 바로바로 체크가 돼서 스트레칭으로 늘려주니까는 훨씬 더 편안하고 완화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염증을 지우는 모닝 루틴. 세 번째는 바로 냉온 조격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두 가지를 조격통에 준비해두고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편안히 휴식하며 땀과 노폐물을 뺍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면 이번엔 차가운 물에서 1분.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며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염증 제거에 도움을 주는 냉온 조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뜨거운 물이랑 찬물에 이렇게 1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조격이에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수축됐다가 이완되면서 염증도 완화되고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이렇게 염증을 지우는데 매달리는 이유, 바로 아픈 과거 때문입니다. 이제 몸에 이상 신호들이 계속 많이 왔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좀 아래쪽이 안 좋아서 병원 가면 자궁 질환, 그리고 어깨가 좀 안 좋다, 뭐 다리가 안 좋다 가면 뭐 하지정맥류, 뭐 이렇게 관절염, 뭐 이런 진단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몸속에 염증이 쌓이면서 비만은 물론 수많은 질환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만성 염증은 온몸에 퍼져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각종 염증성 질환으로 고통의 시간은 길어졌고 급기야 수술대에 오를 만큼 고통의 나날은 깊어져 갔습니다. 생리혈이 안 멈춘다거나 아니면 아랫배가 뭐 묵직하다든가 출혈이 계속 된다든가 이래서 병원에 가면은 뭐 근종이 생겼다,
저번에 자라든 혹이 뭐 이쪽에 또 더 생겼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수술을 하게 됐었죠. 제일 속상했던 거는 이제 임신을 한 번 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거 유산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병명이 뭐 포상기태 그 임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지금은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지영 씨. 만성 염증을 지우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왔어. 잘 왔다. 엄마 이거 좀 도와줘. 조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생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것. 날 것 그대로 먹어야 영양과 풍미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꼭 빠지지 않는 생으로 먹는 조력자. 이거 좀 뿌려서 먹어보자. 뿌려 먹어? 엄마 맨날 먹잖아. 근데 이거 뿌려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너무 편하지 않냐? 손에도 안 묻고. 이게 같이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또 더 맛있기도 하고 다른 샐러드 그 드레싱보다 엄마는 훨씬 가벼워서 너무 좋더라고. 이젠 아들도 엄마의 권유로 올리브 오일을 즐기게 됐습니다. 뿌려 먹으니까 어때? 이거? 응. 근데 다른 거랑 좀 다르게 끝맛이 약간 좀 매콤한 게 있는데? 엄마는 이거 알싸한 맛이 있어서 좋아. 건강에도 좋고 이게 염증 배출에도 좋대. 확실히 알싸한 게 맛있긴 해. 알싸니까 안 느끼해서 좋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엄마 따라서 좀 먹기 시작했는데, 엄마 건강해진 거 보니까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히 먹어보려고요. 제가 공복에도 올리브 오일을 먹지만 식사 때도 모든 음식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거든요. 근데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먹었더니 확실히 활력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중년이 되면 살찌는 게 무섭고 살도 잘 안 빠지는데 염증이 줄어가지고 그런지 체중 관리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염증만 지원했을 뿐인데 어떻게 체중 감량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염증과 비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비밀은 놀랍게도 올리브 오일 속에 있는 맛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식탁을 보면 올리브 오일이 왜 이렇게 알싸하지? 목이 톡 쏘는 건 왜 이럴까? 라는 말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 알싸한 맛의 정체, 그 이름은 바로 올레오 칸탈입니다. 이 올레오 칸탈은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서 올리브를 저온에서 압착해서 처음 짜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물론 소염 진통제죠. 이 이부브로펜처럼 염증, 통증을 유발하는 콕스 효소를 억제하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체지방 세포에 쌓인 염증을 줄여서 대사의 효율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켜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이 점이 염증 완화와 체중 감량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던 비밀이죠. 그래서 이 올레오 칸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럴 때마다 입안에서는 알싸하고 목에서는 묵직하게 퍼지는 그 독특한 풍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영 씨의 질병과 노화의 흔적, 만성 염증을 지워낸 비밀은 올리브 오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은 우리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노화는 물론 항암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 약 25ml의 올리브오일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몸속의 염증 인자를 억제하고 DNA 손상을 방어해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줬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보다 위장관 암 사망률이 60% 낮고 암 사망 위험도 50%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이라면 다 같은 항산화 작용을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고르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폴리페놀 함량과 산도입니다. 먼저 폴리페놀 함량, 올리브 오일의 대표 항산화 성분이죠. 이 수치가 250mg/kg 이상은 되어야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산도. 산도는 지방이 산패가 돼서 변질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낮을수록 신선하고 변질 위험이 적다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면 산도가 0.8% 미만이어야 비로소 최상급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금세 산패가 진행되고 맙니다. 빛, 열,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그 귀한 성분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은 어떤 상태일까요? 저희 생존의 비밀 제작진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올리브 오일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설명 없이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쓰고 있는 오일이 이거예요. 샐러드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머스 오일이라고 해서 식용유 대신 쓰고 있어요. 개봉하셔가지고 쓰신 지 한 얼마나 되셨을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이거 좀 오래됐어요, 이번에. 왜냐면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오일 유통기한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 보진 않았어요. 뭐 1년 정도는 남지 않았을까요? 2025년 9월이다. 아, 이거 다음 달까지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튀김에 먹을 거를. 그렇다면 다른 집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는 제가 부침개용으로 해먹는 거고요.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제가 먹는 거예요. 오일 구매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식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24년 8월 3일이네요. 많이 지났네요. 대부분 가정이 비슷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름은 산화될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가정에서 가져온 소비기한 한 달 남은 올리브 오일, 산패도는 무려 14%로 높게 측정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 바로 발연점인데요. 이번엔 개봉 직후의 올리브 오일과 소비기한이 지난 산패 오일을 비교했습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 두 가지 올리브 오일을 같은 양으로 준비해 동일한 조건에서 가열해 보았습니다. 산패된 올리브 오일은 단 1분 반 만에 178도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오일은 210도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산패돼 발연점이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발연점이란 기름이 가열하게 되면 연기가 바로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산패된 올리브 오일로 가열해 조리할 경우 발연점이 낮아지고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발연점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몸에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인
아크롤레닌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에 염증을 유발해 심각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이나 암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논문에 의하면 동물에게 산패된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게 했더니 장과 간에 염증이 증가했고 지질대사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올리브 오일. 그런데 말이죠. 이게 오히려 내 몸을 해치는 해로운 기름으로 변질되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래 두고 쓰기보다 먹을 만큼만 덜어 신선하게 섭취하는 걸 권고하는데요. 용량이 크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소량씩 담아 빛과 열을 피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합니다. 결국 이런 작은 관리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을 지키는 큰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온몸에 퍼지면서 각종 질환과 중대한 수술로 힘겨운 날들을 보냈지만 염증을 지우는 자신만의 특별한 관리법으로 20kg 감량. 시간을 되돌려 동안 미인으로 거듭난 여성들의 워너비 지영 씨. 반면 만성 염증의 공격으로 비만과 당뇨, 혈관 질환에 시달리며 합병증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던 정숙 씨. 이제는 염증을 지워 건강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승모근은 시원하게. 정숙 씨에게 지영 씨의 모닝 루틴을 전수했습니다. 저도 뭐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일단은 뭐 이 널뛰는 혈당도 작고 제 몸속에 있는 염증 수치도 확 내려가지고 어떻게든 건강한 몸으로 제가 원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만성 염증을 지우기 위한 생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요가로 근육을 풀어 몸을 한결 가볍게 만든 다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서 1분씩 번갈아 가며 냉온 조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염증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복 올리브 오일 섭취까지. 지영 씨처럼 공복에 먹으니 속이 든든해지고 활력이 생긴답니다. 최선을 다했던 생존 프로젝트. 건강상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전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네. 오늘 검사 결과들도 다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혈액 검사에서 이전에 이제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이 수치들이 많이 높았는데 이 수치들이 이제 정상 가까이 이제 떨어지면서 당뇨 관리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꾸준한 올리브 오일 섭취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고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정숙 씨가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연구에서도 당뇨 환자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약 50%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염증 수치가 줄은 거에 대해서 또 주름으로 해서 뭐 간질염증이나 뭐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 좋죠. 일단 수치들이 다 이렇게 좀 제대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제일 그게 행복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만성 염증 관리. 그것은 곧 질병과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열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올리브 오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거나 개별 포장된 것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지 그리고 100% 유기농인지 확인하고 산도가 낮고 폴리페놀 함량이 kg당 250mg 이상 높은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장을 지우듯 우리 몸속 곳곳에 스며든 염증을 지워내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노화와 질병에서 멀어지는 생존의 비밀. 바로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죠. 당신이 올리는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Channel A